예, 이것은 지금 화면은 그 프리덤 뉴스의 이상로 기자께서 그 5.18 특별법과 5.18 지금 특별법을 민주당, 정의당, 뭐 평화당? 예, 그 3당이 합당해가지고, 아니 합당이 아니라 합의해서 5.18을 왜곡하고 역사 왜곡 허위 날조하는 사람들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명부터 바뀌어야 돼요. 무슨 평화하고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불의당 또는 뭐 전쟁당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그게 평화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민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획책하는 것이 5.18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뭐 민주화 항쟁이라 이렇게 믿어라. 뭐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7년 징역 보내자는 특별법을 지금 한다 그러는데요.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지금 그 우파 진영에 그래도 존경받는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분이 요즘 그 5.18에는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 제목으로 논리적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상조사에 무슨 논리냐. 진상조사는 해보면 되는 거고, 뭐 지만원 씨 주장이 뭐 반드시 맞다는 얘기도 아니고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만원 씨 의견이 검증될 것이고, 왔으면 왔다, 안 왔으면 안 왔다, 이런 문제를 왜 우파 진영에 그래도 존경받는 분들이 나서서 그 실드를 쳐줬냐. 실드를 쳐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상로 기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나 정규재 대표가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들 생각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제가 5.18에 대해서도 2번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정규재 대표 같은 분의 입장은 그 민간인이 할 수 있었다. 왜? 무기고 습격, 뭐 장갑 쳐몰고 돌진하는 거. 이거 민간인이 할 수 있다. 왜냐? 민간인 중에는 군대를 제대한 그 젊은 민간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미 장갑차 모는 법, 뭐 폭탄 제조법, 뭐 무기고가 어디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난 그런 설명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인들이 한 게 확실하니까 북한군은 안 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건 비약이죠. 그건 비약이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군의 도움 없이도 민간인들이 할 수 있어요. 예, 정규재 씨 그 추론이 정확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가능성.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이상로 지금 기자 의견이 맞아요. 그 논리로 무슨 뭘 결정하냐. 예? 논리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예, 논리를 여러 가지 됩니다. 북한군이 안 왔다는 논리적 설명.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는 것이지 그거에 100% 맞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뭐 600명이 왔는지 뭐 60명이 왔는지 뭐 6명이 왔는지 저는 확신하는 거는 적어도 남한에서 활약 중이던 고정 간첩은 거기 상당수 왔을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인데, 김일성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 5.18 사태에 대한 많은 첩보가 있었을 것이고,
뭐 북한의 첩보력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북한의 첩보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많은 계획, 군사작전, 이런 거를 수립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거의 확실할 거예요. 다만, 그러한 군사작전을 얼만큼 실행에 옮겼느냐, 이건 이제 검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의 입장에서 5.18 사태에 대해서 개입한다거나 5.18 사태를 야기시킨다거나 하는 어떤 계획을 북한 김일성 정권이 수립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얼만큼 실현시켰느냐, 이거의 문제죠. 그거를 여와서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보자. 그게 뭐이 나쁩니까? 그 나쁜 거 하나 없어요. 조사해보고, 이거 이상로 기자 얘기가 참 맞는 면이, 자꾸 이거를 7년 징역 보낸다, 입도 뻥끗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로 기자는 자꾸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이 뒤가 구린가 보구나. 뒤가 구리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조사하는 거를 저렇게까지 특별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도 이상로 기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 같은 분, 이 두 대표님은 상당히 동망 있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입장이 5.18에 대해서 입만 뻥끗해도 7년 감옥살이 시킨다는 특별법 입법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도와주는 일을. 그러한 5.18 특별법은 그건 악법이죠. 그건 막아야죠.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 평의당 세 당이 합쳐서 하면 이거 입법될 것 같은데요.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법이 개정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조사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적폐 세력들인데,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이 적폐당들이 뭘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게요. 지금은 자기네들이 정족수가 되니까 특별법 만들었지 몰라도요. 우리 우파 진영에서 정권 잡으면 그 특별법 다시 폐기시킵니다. 저부터라도 그 폐기시키는 운동 앞장설라 그래요. 정권만 바뀌면은, 국회만 장악하면은, 그 특별법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갖고, 다시 법 개정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저는 그거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5.18 특별법 입법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권 뺐을 때까지만 침묵하면 돼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국회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악법이니까 이거 다시 개정합시다. 재개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 안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요, 이번에 조사해도 또 의심합니다. 기총소사 한 거 없다, 헬기 기총소사 한 거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도요, 좌파 진영에서는 접고를 잡든 안 잡든 계속 그 얘기 할 겁니다. 기총소사 했다고, 또 그때 조사 부실했었다. 뻔해요, 뻔해. 그러니까 이거는 평양에 가서 조사해보기 전에는 의혹은 끝까지 남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씨가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 증거를 잡고 싶어서 재조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다가 그럼 북한군도 내려왔는지 같이 조사하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규재 주필의 6가지 논리적 이유인가요? 그것도 다 들어봤어요. 말이 됩니다. 말은 되는데,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는 거지.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 당신 참 말 되고 설득력 있다. 근데 나는 설득 안 된다. 저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듯합니다. 군대에 갓 제대한 민간인들은 뭐 군인과 동일한 수준이니까 장갑차도 몰 수 있고 탱크도 몰 수 있고 뭐 폭탄도 제조할 수 있고 뭐 무기가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군이 안 내려왔다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지금 북한군이 내려왔을 어떠한 이 정황은 아주 농후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거긴 고정 간첩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의 모든 시위 현장에는 남한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반드시 거기 끼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대학생 중에 아주 극렬한 사람들은 북한을 드나들고 뭐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남한에서 있었던 그 민주 시위 현장에는 반드시 북한의 프락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프락치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간첩이든 뭐 무장 간첩이든 간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로서 어떤 그 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렇게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냐. 600명이나 내려왔으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잡혔거나 무슨 증거가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600명이 정예부대가 내려와서 600명이 아니라 뭐 수가 더 적었으면 그러기가 더 용이했을 것이고 또 끝까지 남아서 뭐 그 사람들이 내려온 목적이 뭐 무슨 끝까지 남아서 무슨 뭘 항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중간에 바람같이 다 따라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봉기 사태를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무력 투쟁이 막 벌어지게 난 다음에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계엄 상태에서 계엄군이 무슨 아무리 감시를 한다 그래도 뭐 이렇게 특공대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거는. 오히려 전쟁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더 활동하기가 더 쉽죠. 예, 다 혼란 상태니까. 분명히 그 당시 5.18 때는 일종의 혼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특공대가 자취를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진상조사를 한다 그래서 과연 만족할 만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올는지도 의문이 되지만 뭐 조사해도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논리, 정규재 대표가 제시한 그런 논리, 뭐 6가지 이유, 뭐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한 뭐 그런 그런 거가 나는 충분히 인정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럴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진상조사를 하지 말아야 될 만큼 확고부동한 논리냐? 그것까지는 안 돼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논리가 되려면은 뭐 무슨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지동설이라든지 이 정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이제 너무 현저하게 명백하니까 그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진상이 조사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북한군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정말 뭐 알기도 이렇게 아리송한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그리고 지만원 박사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조사한 것 중에 허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당연히 허접한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건 민간인이 조사한 거잖아요. 아무 권력도 없는 민간인이
열람 가능한 수사 기록 이런 거 열람 복사해다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어쩌고 하는 건데 그거 당연히 허접하죠.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과는 다르죠. 김만원 씨가 무슨 뭐 공권력 가진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편한 민간인 아니에요? 그럼 민간인이 수사해봤자 그 범위가 딱 한정되죠.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는 허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김만원 씨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북한군이 틀림없이 내려왔다 이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 모릅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다만 그 안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에는. 어째 충분합니까? 정규재 대표가 6가지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not enough. not enough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 거는 맞지만 충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조사해도 결과 안 나올 확률이 더 커요. 아, 만약에 정말로 북한군이 정예부대가 내려와서 휩쓸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들이 증거를 남겼겠습니까? 아, 본 사람들 다 죽이고 갔을 텐데. 증거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특수부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갔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반박 내용에 보면 6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북한이 그렇게 금방 급조할 수가 없다. 왜요? 북한이 어떤 체제인데? 거기는 김일성 독재 체제로 해가지고 당시에 특수부대 양육하는 게 아마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양육. 북한 태권도는 또 무섭잖아요. 하는 거 보면. 벽돌 10장씩 격파하고 맨날 하는 게 그런 건데 거기 600명 왜 못 만들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반박하는 논리도 들어봤는데 그냥 그저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저 그래요. 그것도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그러나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냐?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재판도 그렇잖아요. 충분하지 않으면 판단을 못 내려요, 판사가. 아직 증거가 다 소명되지 않는다. 이래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도. 이건 재판은 아니지만 충분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어요. 조갑재 씨, 또 정규재, 주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충분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각의 논리예요. 일각의 논리. 5.18에 북한군 600명이 오지 않았을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럴듯한 논리. 그러나 그게 확실히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프리덤 뉴스도 자주 보는 뉴스인데요. 이상로 기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로 기자가 이제 말미에 그럼 결과적으로 정규재 대표나 조갑재 대표가 저쪽에 좌파 사람들이 특별법 만들어서 7년간 감옥 보내자는 특별법 개정을 도와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조사하세요. 그럼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는 것들은 그거 조사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아 참. 그러니까 7년 징역보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우파에
훌륭하신 분들도 북한군 안 왔다고 얘기하고 조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 7년 징역 보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은 힘을 갖고 있어요. 힘은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 오랜 연륜을 갖고 계신 분, 우리 우파 원로 올리는 분에는 뭐 경험도 많으시고 학식도 많으시고 분석력도 뛰어나요. 나름대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죠. 본인이 파워를 갖고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되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죠. 어떻게 100%다 본인 생각이 다 맞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으셨더라고요. 결정적인 논리의 미스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틀렸어 조사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는 독단이죠. 지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가? 5.18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7년 징역 보내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 7년씩이나 감옥을 보내는데 우파의 언론인들이 일조하고 있다니까요.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아주 고귀한 논리를 동원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7년씩 감옥 보내는데 도와주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파의 우리 언론인,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선배님들, 최근에 또 그렇게 주장하시면 또 갑자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부탁드릴게요.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케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조사하자. 깨끗이 조사하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목소리를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국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것도 조사한다고 했으니 그래 5.18 때 북한군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것도 조사하자. 하지만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하자.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해서 아니 내가 현장에서 취재했고 내 생각이 논리적이고 해보니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조사하면 안 돼. 근데 저거는 조사해도 돼. 북한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거 그건 조사해. 근데 북한군이 왔다는 건 조사하면 안 돼. 말도 입도 뻥긋하지 마. 똑같잖아요. 민주평화 정의당 사람하고 우리 우파 언론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선배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견해는 좋아요. 논리적인 것도 좋고 본인이 취재했던 내용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본인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만우 씨 같은 분이. 그분의 주장이 서로 몇 개가 틀렸다. 전체가 다 틀렸다 하더라도 그분이 주장이 틀렸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부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본인의 견해는 유지하시되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을 7년 동안 감옥에 가두는 데는 동의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캡처를 했고요. 예. 지금 이상로 기자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예, 지금 7년 감옥살이 시킨다는 이런 정말
이 악법이죠, 악법. 이건 뭐 가히 이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러한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라는 그자들입니다. 이건 진짜 이건 뭐 악귀가 살아나온 거에 불과해요. 악귀가 어디서 감옥을 탈출해 갖고 지금 우리를 지금 침략해오는 이거 지금 무슨 SF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지. 제가 이제 이 이상로 기자를 적극 지지하면서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